목름에 여러분,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휘황찬란한 보름달처럼 웃음 짓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목름에 있은 윈인 파트너로 함께 도약해요. 목르정예 연구 구독을 가입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방송을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목르정예 방송 목록 1. 카자흐스탄 시위의 진짜 이유 2. 제7회 세계종교 지도자 회의 개최 3. 신냉전, 판도를 바꿀 무기와 한국 피해 최소화 4.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5. 규황, 바티칸 자산 회수 앤드 러우 문제 봉합 트럼프가 할까? 6. 청와대에 나타난 미러볼과 개천절 7. 바티칸의 검은 은행, 마약과 총기 합법화
8. 우리 안에 간첩 있다. 9. 이태원 참사 후 예상되는 내전과 계엄령 앤드 디지털 통제. 10.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성공할까? 11. 트럼프의 또 다른 모습 3부. 12. 이 바닥에 착한 놈은 없다 3부. 마약과의 전쟁. 13. 승자에 의해 지어진 1차 세계대전의 진실. 3부. 14. 빅토르 보우트의 석방을 통해 본 국제정치. 15. 우크라이나전 이후의 국제정세 3부. 16. 예언은 예고이다 3부. 일루미나티 카드. 17. 국민에 의한 혁명은 없다. 18. 제2위 영일동맹 결성과 대동아 공영권 3부. 19. 세계 경제 불황을 극복할 전쟁 가능 지역 3부. 20. 일본에 돌아온 두 번째 기회 3부. 21. 일본에 돌아온 두 번째 기회 4부. 22. 조용히 숙청되는 대북 송금 세력들 3부. 23. 인도 태평양 방어선의 미운 오리 3부. 이란. 24. 유대인과 바티칸의 패권 경쟁 3부. 위도된 금융위기. 25. 경제개발의 달콤한 유혹 3부. 누가 제사상의 돼지가 될 것인가? 26. 우리는 자유의지로 활동하는가 3부. 한국의 광장정치와 종교의 샌회. 27. 미중 충돌의 트리거는 네옴시티가 될 것인가? 28. 골드만삭스가 만든 정권들 3부. 윤석열 정권. 29. 제야 사학계의 불편한 진실 3부.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30. 제야 사학계의 불편한 진실 6부. 러일전쟁과 만주사변. 31. 제야 사학계의 불편한 진실 9부. 미국의 일본 억제정책. 32. 제야 사학계의 불편한 진실 12부 완결. 일본 천안가의 뿌리. 33. 윤석열 대통령 미 상하원 합동연설 내용 분석. 34. 미중 패권 경쟁의 숨은 목적 3부. 전쟁의 승패가 진정한 목적일까? 35. 근본이 CBDC를 위한 치열한 전쟁 3부. 크레딧 스위스 파산 36. 이씨 왕조 후손들의 후계 다툼과 이재명계를 죽이는 이유 37. 마이산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들. 38. 바이칼 호수의 샤머니즘과 한국 무속의 유사성 39. 신라사 연구가 중요한 이유 40. 몽르메이슨 연대기 41. 미국과의 체스게임에 밀리는 러시아와 중국 42. 푸틴 연설에서 언급한 1914년의 의미. 43. 위대한 언더커버 문재인 2부 검수완박 꼼수. 44. 프리고진 반란 이후 예상되는 러시아의 변화. 45. 일본 천황 한국 방문의 의미. 46. 지축이 바로 서는 시기에 신문명을 건설하려는 금척 세력들. 47. 일본의 핵 트라우마. 48. 카지노 전쟁. 49. 끝나지 않은 친중인사 청산. 50. 인천을 장악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지배한다. 51. 환경 마피아의 큰 그림. 52. 진실규명이 금지된 역사 9.11 테러. 53. 세계의 왕가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를 택할 것인가? 54. 대한제국을 부활시키려는 세력. 이제 목루 방송을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하세요. 기본값만 6,000원은 USB이며 추가 상품에서 USB에 담을 강의를 선택하면 금액이 추가됩니다. 골든 테이블은 목르정예 회원들과 친목 및 긴밀한 소통을 위한 소규모 행사입니다. 6명 정원으로 목르정예 텔레그램에 게릴라 형식으로 공지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전에 탄생해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오파츠라 불리는 설명 불가능한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역사학계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류 역사의 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무시를 하거나 유사사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폐는 시간이 갈수록 과학의 발달로 인해 더욱 더 많은 유물과 유적이 발굴되고 있어 이제는 유사역사라는 말로 비하해서 대중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구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를, 인류의 시작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수백만 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발굴되는 것으로 보아 분명 지구상에는 태고적 시절의 현재의 인류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사라진 것일까요? 이 세상 만물이 모두 그렇지만 지구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지구의 생태계는 끊임없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합니다.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있듯이 지구에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주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주기에 들어갈 때마다 지구는 마치 환절기의 옷을 갈아입듯이 지구 전체의 생태계와 환경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 인류는 아마도 지구가 균형점을 찾기 위해 주기적으로 변화할 때마다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멸망하기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사를 연구하다 보면 지구의 주기적인 변화, 즉 리셋 활동에 대해서 아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모든 종교의 탄생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듯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들의 신앙이나 교리를 보면 겉보기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 원리는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통점이 발견되는 이유는 그들이 만든 종교들이 천문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2천년 전 있었던 전 지구적 대홍수 이후에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홍수에 대한 신화는 지구에 사는 거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승되고 있으며 내용 또한 매우 유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소수의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수만 년 주기로 반복되는 지구의 변화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인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멸망에서 구했습니다. 이들은 산 위에 살면서 홍수 이전의 문명 지식을 보존하며 다시 저지대로 내려가 문명을 부흥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자연재해가 끝나고 지구의 대기가 안정되자 이들은 동서남북으로 문명 재건을 위해 흩어졌습니다. 격렬한 자연재해에도 생존한 인류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도시와 문명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의 문명은 선사시대의 수준으로 퇴보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온 인류는 다시 문명을 재건하기 위해 이들 사회에 들어가 각종 문물을 전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신으로 떠받들어지거나 왕이 되어 원시사회를 이끌었습니다. 저지대로 내려온 소수의 엘리트들은 정기적으로 회합을 하며 유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인류의 재건이었기 때문에 우수한 인간을 창조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제천행사를 거행하여 사람들을 모은 다음 우수한 청춘남녀를 짝지어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각각의 제천행사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샤먼에 의해 점성술을 통해서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어 샤먼들에 의해 교육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샤먼들은 먼 미래에 다시 올 재난을 대비해 인류가 준비할 수 있도록 엘리트들을 키워 고대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고대 샤먼들은 광적일 정도로 천문 관측을 하였는데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고대로부터 주기적으로 지구에 닥친 대재앙 때문이었습니다. 티베트로부터 사방으로 흩어진 샤먼들은 북극성, 태양, 달의 움직임에 맞춰 서서히 이동을 했습니다. 이들이 정착한 지역에는 문명이 탄생하고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문명을 전파하면서 전 지구를 하나로 통합시킨 이들은 드디어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어느 한 군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수천 년간 흩어져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 인류의 집단지성을 발휘해 대재앙 이전의 문명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인류는 다음 세상에도 존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